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마 토탈 솔루션의 유진열입니다. 자, 4월 2일 토요 경마에 대한 예상평입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안성권 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4월 월초 경마인데 이번 주는 토요 경마도 그렇고 일요 경마도 그렇고 하위군이 분할된 경주가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6등급의 기복마들, 부진마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뭐 하루 종일 부진마필들하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간혹 축은 나와 있습니다. 축은 나와 있습니다만 또 후착이 그놈인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소보다 출전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출전 주수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워낙에 부진한 마필들, 아직까지 보여준 것이 없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토요 경마도 그렇고 내일 일요 경마도 그렇고 배팅하기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배당도 고만고만하고 자, 능력 구별하기는 힘들고 부진 마필들이고 이래서 배팅하기는 굉장히 난해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자, 이럴 때는 이런 부신마 편성에서는 경주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 외적인 요소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지난주도 비가 와서 외곽 게이트가 득세를 했죠. 제가 지난주 예상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죠. 비가 왔을 때는 모래가 안쪽으로 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외곽 마필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지난주는 외곽이 다 들어왔죠. 그렇듯이 주중에 또 비가 또 내렸습니다. 지난주 내린 비가 마르기도 전에 주중에 또 비가 조금 내려서 아마 주로는 가벼울 겁니다. 그러나 지난주처럼 외곽이 그렇게 통할지 않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현장에서 보시고요. 그냥 선행이 꽂히면 선행으로 가시고요. 외곽이 또 꽂히면 외곽으로 가시고 그 외적인 요소를 반드시 체크하고 배팅할 때 그것을 가감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부진마 편성에서는 당일 또 마필 컨디션이라든지 승부 의지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배당권 또 잘 활용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배팅을 미리 하지 마시고 한 5분 후에 우리나라 조선경마는 가면은 배당판이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3분에서 5분 그 사이에 마지막 배당판을 확인하고 배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한경주시 풀어갑시다. 자, 이번 1경주는 6등급 1300m 3세 마필들의 경주인데 별 마필은 없습니다. 자, 1번마 큐피드 세이프 직전 공백이 길었었죠. 20주 만에 나왔습니다. 20주 만에 나와서도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 좋았고요. 휴양하고 오히려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6번마 클레어 베스트는 보리스 캠프 자마인데 보리스 캠프 자마들 제가 거의 추천 안 드립니다. 그러나 얘는 모마 돈나구스카의 우수성으로 조금 띄워줄 마필입니다. 근데 얘는 선행은 아닌 직전 선행부에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요 클레어 베스트는 상대가 워낙에 부진하고 순발력은 여기서는 가장 빠르기 때문에 이건 무시는 못합니다. 그래서 1번, 6번이 아마 당일 대길 배당 형성되겠고요. 여기에 3번은 동방의 혼이나 4번은 디스코보이가 직전 동방의 혼하고 3, 4번이 직전 같이 뛰었는데 어느 정도 가능성을 조금은 보여줬고요. 이런 편성이고, 다르게 특히 다른 마필은 크게 누구네 들어오는 마필은 없는데, 아니님. 이번 주는 그 상위군들이 편성을 해놓고 경주 편성이 안 맞아가지고 깨지는 경주가 몇 개 되다 보니까 지금 1군이 이렇게 또 분할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1경주 같은 경우에는 6번 막 클리어 베스트는 그때 공백기 있었을 때 저기를 진짜 잘 해놨어요. 내가 이거 프로젝트 캠프 잠하고 또 공백기 있더라도 그냥 올 수 있다 했었는데 솔직히 외곽게이트라 좀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직전 같은 그런 탄력적인 그런 나오지 않고 컨디션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막 큐피드 세이프가 정정희 기수가 저걸 굉장히 잘 해놓고 또 1번 게이트 또 오늘 6번 뒤에 바로 붙을 수 있는 마필이 1번막 큐피드 세이프. 문제는 4번막 디스코 보인데 유승환 교수가 저거는 굉장히 잘했는데 마필이 너무 흔들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은 김용국 기수같이 앞에 나오지 말고 라스트 한 발 쓴다 그러면 가능하지만은 이 마필 또 앞에 나오면 이 마필 분명히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1번 마필 세이프를 6번 뒤에 바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1번 놓고 추천하고 싶어요. 그래, 어차피 1번 큐피트 세이프는, 더 띄워줄 여력이 많은 마필입니다. 한센 자만데, 한센 자만데 그 특유의 스피드가 있습니다만은, 모마 바우치 세이프인데, 모마 바우치 세이프가 상당히 좋습니다. 바우치 세이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기 전에 미국 산지에서 이미 3마리를 배출하고 우리나라에 도입되는데, 바우치 세이프의 자마가 미국 산지에서 잘 뛰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4번을 뛰어서 우승을 3번, 준우승을 무려 8번 한 마필 한두가 있었고요. 그리고 20전을 뛰어서 우승을 3번, 준우승을 5번이나 한 마필도 한두 있었고, 그리고 또 13번을 뛰어서 우승을 3번, 준우승을 한 번 한 마필 3마리가 있었는데, 3마리가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던 마필들을 배출하고 우리나라에 도입됐습니다. 그러니까 큐피드 세이프에 활동적 기대치는 많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7번이 TQ존 이거 뭔 자마 이거? 바벤드존의 새로운 시즌은 좀 늦대는 감이 있죠. 이거는 저길 때는 진짜 좋은데 이거 쫓아가지를 못해 말이. 그러니까 이거 좀 바벤드존은 자마들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활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 큐피드 세이프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웬만하면 된다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고요. 뭐 저기도 이상 없이 좋으면 큐피드 세이프를 놓고 하는 게 맞겠고요. 6번 클레어 베스트는 뭐 당일 주로덕을 볼 수 있는 찬스고요. 어차피 이건 배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안으로는 3번만 동방의 혼하고 4번 디스코보이가 지난번 같이 뛴 2마리 일단 비슷한 능력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2마리는 어느 정도 사정권 안에 두고 6번 클레어 베스트의 대안 세력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의 1200 3세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이것도 분할된 경주죠. 자, 여기는 아직까지 보여준 것들은 없는 마필들인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마필이 5번 컴플리트 웨펀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이 마필 주행검사 12월 달 이게 01초 때 타임으로 스타트도 물론 좋았습니다만 라스트 걸음이 12초 4가 나올 정도로 주행검사 모습이 아주 좋았었는데 직전 2월 20일 경주는 12월 달 치르고 공백이 또 길었었죠. 골막염을 꾸준히 앓고 있는 말인데, 골막염은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치유되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번 경기는 아무리 봐도 그냥 붙들고 선행을 나갈 수 있는 찬스입니다. 직전 편성도 강했습니다. 은혜, 톰코드 스포트, 골드 스쿠프,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습니다. 이 길이 팔리고 초반에 붙다가 말아버렸는데, 이번에는 직전보다는 편성이 한참 아래 말들 만났고요. 임기영 기수가 지난주부터 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임기영 기수는 가려고 마음먹으면은 아주 잘 타는 기수죠. 컴플리트 웨폰 일단은 요거를 중심으로 박근혜 팔려나갈 겁니다. 나머지 말들이 지금 아직까지 보여준 것이 없는 고는 형국인데 자, 1번 한강돌풍 주행검사 때 순발력은 좀 처졌습니다만 라스트 걸음은 나왔던 말. 그리고 아직까지 힘은 조금 덜 찼습니다만 잠재력은 3번 위즈업 마체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매니피 자마고요. 모마 믹스업 사이즈 태어난 마필인데 요 위즈업도 혈통적 기대치는 상당히 있는 마필입니다. 요거는 이번이 아니라도 지켜봐야 될 마필이고요. 자, 그리고 외곽에 데뷔 적응 마친 7번 새벽밴드. 이건 인디밴드의 자만입니다. 인디밴드의 자만인데 요것도 데뷔 적응 마쳤습니다. 요것도 요 편성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마필입니다. 일단은 1200을 한번 경험해봤던 마필이고요. 자, 이런 구도입니다. 안현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헷갈리는 이유는 5번 막 컴플리트 편 같은 건 데뷔전 때 제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냥 불량길에서 주행검사 해가지고 하루에 12초 다 나오면은
아무리 불량 줄어들어도 11주 살면 능력 있다 봤거든. 그 데뷔전 때 그냥 또 아무 생각 없이 추천했어요. 저기도 잘해놓고. 근데 이렇게 또 걸어와. 근데 이번 주는 숙박 한 번도 없어요. 다른 마필들은 막 병합도 하고 그런데 왜 숙보를 왜 하느냐 이거야. 뭔가 이 말이 예? 출전 주기가 계속 길어지는 거, 6주 만에 나오잖아요. 뭔가 조금. 데뷔 때도 그렇고. 뭐가 조금, 저 다리는 조금 아니 좋지 않은 그리고 것 같아. 50조가 원래 저거 저거는 열심히 하잖아. 진짜 열심히 하는 마방이에요. 50조는. 근데 이번 주 숙보를 안 해. 근데 구보로 갈 때도 뒤가 뭔가 좀 불편해. 그래서 저기 잘하는 거는 새벽밴드 7번 새벽밴드 3번은 조기는 잘하는데 믿음이 안 오는 말 같아. 1번 한강 높은데 조기는 잘해놓고 또 5번은 솔직히 꺾을 수는 없지만은 좀 점검이 필요하다. 왜냐면 데뷔전 때 늦고 데뷔전 때 조기 잘하고 또 걸어오고 그래서 사냥 갈 수 있지. 사냥 가니까 꺾을 수는 없고 그래서 차라리 7번만 새벽밴드가 좀 빠르게 걸고 있기 때문에 좀 그랬어요. 저는 뭐 솔직히 그리고 5번만 솔직히 꺾을 수 없어요. 꺾을 수는 없는데 3번은 조기는 잘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효과적이어서 그런지 믿음이 딱 안 오고. 예, 7번만 새벽밴드, 뭐, 이것도 사실은, 이것도 스타트 것도 안 되는 거야. 이것도 사실은, 스타트가 안 돼. 이것도 참, 근데 6번이 뭔 말이야. 근데 이거 다 날라갔지. 이것도 발주가 뭐, 워낙 뭐, 늦게 있다가 간신히 날라왔으니까. 근데 전부 이게 컴플리트 F편이 전부 2번 게이트에 깨지게 적고 있어. 야, 근데 새는 못 가니까 그냥 무너져 버려. 그때 아직 이제 처음 뛸 때니까. 근데 이게 출제 시기가 데뷔전 10월 1일 날 주행검사 받고 또 12월 3일 날 주행검사 받고. 그냥 워낙 없어. 그냥 붙들고 선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편성이 워낙 약하니까 편성상은 봐줘야 됩니다. 근데 못 갔지. 또 선배 마필 전부 뒤로 올라가. 워낙에 지금 스타트 되는 마필 자체가 없어요. 워낙에 뭐 7번 새벽밴드 주견 주스타는 그 사실은 인정을 하십시오. 인정하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뭐 주행검사 때도 그렇고 발주도부터 스피드가 워낙에 떨어지니까. 근데 일단은 뭐 말이 힘이 차면은 빨리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밴드는 조교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기본 내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은 3번마 위접, 그리고 1번마 한강돌풍도 거창 띄워줄 겁니다. 그리고 잘했어. 그리고 이 한강돌풍 같은 경우는 데뷔전이지만은 이게 1200이 오히려 낮습니다. 이것도 발주가 그다지 초반에 없었는데 라스 그룹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워낙에 부진한 마필이기 때문에 뭐 1번 한강돌풍 뭐 이것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뭐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5번 컴플리트 웨폰 1경주 보십시오. 주로가 선행이 그냥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면은 5번 컴플리트 웨폰을 놓고 하셔도 좋고요. 그러나 뭐 주로가 크게 뭐 영향이 없다면은 7번 새벽밴드 주가 좋아졌다는 새벽밴드를 놓고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를 놓고 하셔도 신념을 갖고 때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 가볍게 해주십시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선행은 5번 컴플리트 웨폰이다. 그리고 내재되어 있는 잠재 능력은 3번마 위죠. 1번 한강돌풍도 괜찮은 마필이다. 이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3링주로 갑니다. 국산 6등급 1200 3세 마필, 역시 이것도 분할된 경주죠. 자, 이번 경주는 축은 써 있습니다. 4번은 이글 포인트 11주 만에 나오지만은 기본 능력상 이거는 여기서는 뭐 그냥 와야 될 마필로 보여집니다. 자, 데뷔전 11월 27일 날 라스트 끝걸음 살리면서 입상에 성공했고, 직전은 군디센 편성이었습니다. 편성이 워낙 셌죠. 군디센이고 은혜 편성이 강했는데, 이 말은 덩치가 520kg대의 마필인데 덩치가 굉장히 큰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두 번보다 이번에는 한 2등급 아래의 말들입니다. 상대 말들이. 그래서 4번 이글 포인트는 공백이 있더라도
현장 컨디션 크게 이상 없으면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고요. 자, 나머지는 후착을 찾아야 되는데, 자, 일반만 로마 블레이드도 주행검사 05초 때 타임인데, 얘 로마 블레이드가 주행검사 칠 때 얘를 제외한 나머지 2차 권말들은 능 2를 당했습니다. 그냥 혼자 뛰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 능력은 뭐 어느 정도 있는 마필입니다. 칸타로스의 자마, 포인 마필인데, 기본 능력은 있는 마필이고요. 8번만 노스톱 알리는 다르게 한 건 없습니다. 이거 그냥 앞에 갈 수 있는데, 신영철 기수가 예전에는 본인이 기승하는 말은 그래도 조교를 좀 하고 탔습니다. 신영철 기수, 김옥성 기수의 특징이 자기가 기승하는 말, 그러니까 승부가 있는 말은 본인들이 손을 대고 직접 조교까지 하는데, 이 말은 신영철 기수가 조교를 안 했죠. 지난번에 한번 타봤다는 것 외에는 이 말은 신영철 기수가 의지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선행은 갈 수는 있습니다. 논스톱알리 외곽이지만은 여기서는 뭐 다들 느린 말들이라서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여겨봐야 될 말이 오버마킹 하나 같은 경우도 주행검사는 05초대 타임이지만 이것도 새로운 시스템을 투하나 앤서브의 자마인데 모마가 정보왕이죠. 정보왕은 그냥 스피드과 예전에 오조에 있었던가 정보왕 자마들은 단거리에서 스피드로 뛰는 말인데 주행검사 때는 그 정도의 스피드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러나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빠르게 조기 완성형 마필이니까 오버마킹 하나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요. 솔직히 아니었니? 이번 출주 마필들이 다른 경주 편성 가면은 예상 잡을 수 없는 말들이. 그리고 다 그래요. 오종 경기가 다 그래 지금. 이글 포인트는 다만 스타트가 늦을 뿐이지 잠재력 면에서는 제일 우선 말이기 때문에 이 마필 의심할 필요 없이 축이고. 신영철 기수 같은 경우는 팬 여러분들은 신영철 기수가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능력과 자기가 조교하고 능력이 최선을 다하는 기수는 신영철 기수예요. 안 되는 말 같아. 개인 팬들이 사놓고 안 들으면 욕을 걸지. 근데 이 마필은 신영철 기수가 직전에 진짜 잘 타놨어요. 앞에서 갈 수 있고. 5번 마킹 안으도 빠르게 걸음 들고 있고, 이번 주도 병합을 떠보니까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마필. 이건 4번 넣고 5번, 8번 딱 두 번 하면 될 것 같아요. 8번 앞에 간다고 8번 가고 4번 가고 5번 따라오고 그럴 것 같아요. 다른 말들이 없어. 그래요. 나머지 뭐 보여준 게 없고 발전기 씨도 여러분이니까 없는 말이 안 보입니다. 워낙에 뭐 부진한 말들이라서. 자, 4번마 이글 포인트는 뭐 웬만하면 2편승에서는 인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8번마 논스톱 알리는 뭐 1, 2경주 보십시오. 선행이 꽂히면은 이건 그것도 선행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이지만은 일단 선행으로 꽂혀버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아직 노출이 안 된 마필로는 뭐 5번마 킹 하나. 그리고 잠재력은 1번마 로마 블레이드가 조금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200m. 안말들 경주입니다. 안말들 경주인데 우리 안승근 의원님의 추천했습니다. 모처럼 상태가 싹 올라왔던 마필 한두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안승근 님이 추천해서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2번마 인빅터스 지난번에 비인기 마필로 빅토르 교수가 힘있게 외곽에서 강하게 몰고 나와가지고 일단은 첫 입상을 시켰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래도 입상한 맛을 좀 보면은 뭐 직전만큼은 띕니다. 일단 이번 인터빅스 4번마 대츠마이걸 요 마필은 조금 조심을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유승환 기수가 1400을 뜨는데 조금 불량주로 좀 가벼운 주로였습니다만은 이번 게이트에서 전혀 스타트가 안 되던 마필이 앞에 선행을 나왔는데 선행을 나오자마자 외곽에 7번인가 그때 빅타르 기수가 한 마리 있었는데
빅토르 기승했던 7번하고 심하게 시종 경합이 되어버렸죠. 불량주례였습니다만은 시종 앞에서 두 마리가 2번, 7번, 2번, 7번 이랬는데 계속 앞에 가고 있고 뒤에 선입권 또 압박이 들어왔었고 그리고 그때 불량주로 20% 주로해서 외곽이 오히려 낮습니다. 안쪽 주의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머리가 쓸려 들어가서 그런지 안쪽이 오히려 주로가 무거운데 안쪽에서 선행을 나간 것이 오히려 페인이 됐지 않을까. 대치마이걸 여하튼 스타트가 많이 보강되었던 대치마이걸은 배당 마필로 일단 W를 좀 쳐주시고요. 그것도 1400을 그렇게 경합하고도 많이 버텼습니다. 이게 거기가 1200이죠. 그리고 5번 하이파크도 기본 순발력은 좀 있는 말이고요. 스키스 선행 나갈 수 있겠고. 자, 그리고 8번마 화려한 미소. 자, 이 마필은 인디밴드와 동방의 미소. 동방의 미소가 예전에 한뱅기 조교산에 관리하던 동방의 미소 한뱅기 조교사가 탔죠. 말이 탔던 말. 이 말이 될 것 같으면서 잠재력이 나와야 되는데 데뷔 초기에 한번 들어오고 그 이후로는 전혀 걸음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대로 끝날 말은 아닙니다. 한말 디펜스이고요. 자, 그리고 11번 달빛 미소 김옥성 기수 이게 전형적인 선행은 선행입니다. 근데 재검 때 뭐 일단은 나름 잘 받았고요. 이런 구도입니다. 한의원님. 제가 인빅터스는 제가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어요. 이거 이 말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3월 6일 날 솔직히 나 막고 안 사는데 이날 나 막고 샀어요. 좋아져가지고. 예. 근데 나는 드림스피드는 그냥 나는 드림스피드가 앞에 가고 이건 취입에서 온다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드림스피드 알 이제 스타트 보강됐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반응한 마필. 대츠 마이걸은 지금 유성환 교수가 나름대로 주기는 잘하고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하고 하이파크는 많이 좋아졌고 선행할 수 있는 마필. 이스트 매직도 선행할 수 있는 마필. 솔직히 누가 돌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서 상태 호전세 뚜렷하고 또 안정까지 좋기 때문에 최대한 앞쪽에서 이거는 고배당으로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마필은 아마 많은 애창가들도 이마필을 좀 노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많이 노려봤던 마필인데 포기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워낙에 제대로 된 승부도 못하고 계속 걸음이 안 나와가지고 포기를 했었는데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그러네요. 자, 우리 안성근님 비인기 마필 숨겨져 있는 마필 한도를 놓고 말씀드린 이번 인빅터스 그리고 선두권 나갈 수 있는 4번, 5번, 6번 이 안에서 끝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기는 우리 안성근님 추천해서 현장 한번 함께 해주셔서 고배당의 맛을 보십시오. 자, 오경주로 갑니다. 국산 5등급 1700m. 자, 이번 경주도 출근했습니다. 기복마들인데 3세마필 있죠. 3번마 티즈바로우즈. 이 티즈바로우즈는 3세마필인데 유일하게 3세마필인데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520kg 말인데 힘도 데뷔 초기에 12월 달에는 보면은 땅바닥에서 올라왔는데 그 힘이 차니까 빨리 선입권부터 오면서 능력 발휘를 하고 있는데 직전 1700 첫 도전 그것도 12번 게이트에서 빅토르 기수가 강하게 몰아가지고 1700을 바로 돌파를 했습니다. 1700을 일단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3살짜리이기 때문에 더 걸음이 나올 수 있다. 빅토르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티즈바로우즈란 믿음은 갖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나머지는 그만합니다. 1번 스톰 워리어, 6번 청산강호, 7번 스피어건, 그리고 11번 브라산. 42조에서 11번 브라산하고 6번 청산하고 같이 나왔고요. 그 외에 10번 러비언 파크라든지 8번 에이스 샤인이라든지 다 가능합니다. 다들 1700에서는
니만 가나 나도 갈 수 있다. 다들 들이대는 뭐 이런 편성이죠. 매번 어렵습니다. 국산 5군에 1700, 국산 6군에 1700, 매번 이변이 자주 일어나는 경주인데, 한번 티지 바로우주를 놓고 사도 후착이 조금 까다로운 레이스 같은데, 안현님? 이게 티즈 바로우주 같은 경우는 신마 때 이렇게 걸음이 씩씩했어요, 그냥. 최고 큰데도. 그리고 막 병합할 때도 그냥 그렇게 쫙 나갔는데, 이번 주는 솔직히 3살짜리인데 내가 꺾을 수는 없어요. 꺾을 수는 없는데, 직전보다는 좀 몸이 무거워졌다. 좀 체중이 불면은 조심해야 된다. 직전보다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그 현장에서 한번 다시 확인해 그러니까 보시죠. 체중만 빠지지 불지 않으면은 가능하지만은 체중이 불면 약간 좀 의심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만 수토머리 같은 경우는 조기는 항상 잘하는데 좀 둔하다 고개가 높고 좀 둔하다 보니까 2주만 계속 나와요. 조기는 항상 잘해요. 근데 고개 높은 단점이 있고 차라리 스피어건이 직전에 문생 기수가 한번 걸음 늘렸고 이번 주는 또 하만식 기수가 그걸 굉장히 잘해놓고 또 앞에 갈 수 있는 앞에 평상강호는 지금 몰르기사 주기 잘하고 있는데 왜 이거 못되지? 왜 쫓아가지를 못해? 그래요. 너무 늦어. 나도 네. 시간과 거리가 아쉬워. 쫓아가지는 경주 흐름이 빠르면 안 되는 것 같아. 앞선이 무너져야 올라올 수 있는 막. 이제 7번 3번 인정하고 남이 후chắc 찾는 것 같아. 11번 불화산이 지난번에 티저 바라고 많이 같이 뛰었네. 뛰었는데 많이 뛰었죠. 이것도 이익 타는다는 게. 이것도 추임하지만은 이혁 기수가 두 번째 기승하는데 지난번에 그 전에는 원로가 타다가 원로가 6번 청산강호 타고로 갔고 11번 불화산이 지금 이혁 기수인데 하여튼 이거는 저기서 두 마리를 내가 뭐 이어가고 원로 기수를 기승시켜서 일단 가는 거는 갈 겁니다. 특히 이혁 기수 예전에 뭐 이혁 기수는 선행모만 잘 탈 줄 알았더니 추임마도 기가 막히게 잘 탑니다. 진짜 이혁 기수는 편성 입고 타잖아. 편성. 예? 제가 개인적으로 뭐 무생 기수를 제외하고는 이혁 기수가 가장 믿음이 가요. 장추열, 이혁 기수가 특히 맘먹으면은 직전 티즈 바로 편성에서 그때 뭐 끝걸음이 남았습니다. 오히려 라스트 블록이 12초 8이 나는데 걸음이 좀 남았었다. 오히려 당일 주로가 외곽이 편하다면은 뭐 외곽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추위 바람 맞불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그냥 쭉 결대로 따라오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습니다. 추위만 안쪽이 뭐 지난번 같이 1번 게이트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안쪽에 추위만 안쪽이 갇혀버리죠. 근데 외곽은 뭐 자연스럽게 그냥 편하게 자기 갈 길만 가면 되니까 11번 불화산 또 반드시 눈여겨보시고요. 7번은 스피어건 이거는 지금 하만식 교수인데 하만식 교수도 뭐 최근에 워낙 또 열심히 잘 타주죠. 이것도 뭐 직접 문세영 교수가 입상을 성공시켜서 일단은 자신감이 붙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고 보니까 하만식 교수가 기승하던 말이네. 예, 스피어건이 예전에 하만식 교수가 1300, 1400 뛸 때 많이 기승을 했던 말이네. 그러니까 하만식 교수가 문세영 교수가 토요일 날은 출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식 기수한테 찬성 안 했는데 7번 적임 기수가 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3번 막 티즈 바라우주 뭐 현장에서 크게 컨디션 이상 없으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스피어가 7번 11번 불화산 1번 뭐 스톰 워리어도 장출 기수 암축 게트라는 게 좀 불안해. 암축 게트. 이것도 예전에 스피어건하고 같이 뛸 때 한번 선행을 치고 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3월 5일 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스피어건하고 같이 뛸 때 먼저 얘가 쳤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뛰쳐나가 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장추열 교수가 또 알고 탈 겁니다. 1번 게이트에서 주로 가보면 또 먼저 선행을 쳐버릴 수가 있으니까 이번 경주 뭐 탁줄러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기습 때리고 나갈 수도 있으니까 1번, 7번, 11번 이 안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십시오. 자, 6경주로 갑시다. 국산 5등급에 1300m. 이것도 우리 안성훈님 추천 레이스인데, 우리 안성훈님이 추천 레이스를 주로 보시면 배당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다들 안발 경주가 배당이 많이 나오죠. 이것도 안발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배당판이 좀 어지럽게 팔립니다. 다 팔립니다. 자, 이번마 라이징 호크. 지난번에 3세 마필인데 햇물이 베스트 전사였죠. 그게 지난주에 또 들어왔습니다. 햇물이 베스트 전사. 그때 유일하게 선행마가, 외곽의 선행마 제가 놓고 라이징 호크, 햇물이 막 같이 때렸는데 선행마가 무너지고 얘가 잡았어요. 얘네들이. 다시 입상을 나란히 하더라고. 라이징 호크하고 햇물이가. 지난번에 햇물이가 이겼나? 하여튼 라이징 호크하고 햇물이하고 지난번에 고편성에서 햇물이하고 베스트 전사가 같이 2, 3차게 했던 놈이 지난주에는 다시 1, 2차게 했는데 라이징 호크가 의외로 직전 다비드 기수가 잘 탔습니다. 일단 걸음을 좀 늘려놨고요. 메리피 자마이기 때문에 생김새에 비해서 이거는 좀 걸음이 더 나오는 마필입니다. 메리피 자마들은 그렇습니다. 종자가 워낙 좋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은, 실전에 가면은 그 위력을 발휘합니다. 메리피 새끼들은. 자, 여기에 3번마 포텐셜 에너지하고 지난번에 7번 퀸 오브 베스트가 같이 뛰었죠. 7번마 퀸 오브 베스트는 전형적인 선행마입니다. 선행을 가는 말이 9번마 프린세스 악수도 선행을 가겠고 선행마가 7번, 8번 아담스 애플도 예전에 능력 같으면은 장기간 지난번에는 1년 만에 나와가지고 제대로 된 승부를 못했습니다만 예전에 휴양전에 한 1년 전에로 기억되는데 엄청난 스피드를 발휘하던 마필. 그래서 선행마가 7, 8, 9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좀 참고하시고 12번 블랙 루키도 아직까지는 더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좀 더 뛰어줄 여력이 있는 말이고 5번만 부스터 로켓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꾸역꾸역 힘으로 뛰는 5살짜리 아니야, 말인데 포기했어. 이거는 그동안 우리가 언젠가 되나 그런데 진짜 내가. 이거는 저도 포기를 하고 싶어요. 포기하면 또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나 안고는 가야지. 안고는 가도록 추월로서는 좀 불안하니. 숨나무가 숨나무. 아니, 이번만 라이징 호크는 직전에 그때 3번, 2번, 10번 세 명이 싸운 바람에 안쪽에 펑 떨어져가지고 진짜 운이 좋았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지금 7번 퀸 오브 베스트 파워른 기수, 사는 스타트 좋아하는 기수, 9번 막 프린세스 삭스가 또 스타트가 빠르기 때문에 좀 앞선이 또 1300이고 앞선이 좀 불안한 경주입니다. 7번 마킨 오브 베스트는 그가 너무 세다 보니까 체중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고는 가지만은 좀 추론서 좀 불안감이 있고 8번 마 아담 쉐프는 이제 공백 적응 맞췄고 이 마필도 1300에서 항상 경쟁력 있는 마필. 그래서 저는 7번 마킨 오브 베스트는 현장에서 좀 체중이 안 빠지면 안고 가지만은 좀 체중이 빠져 있으면은 어떤 세능 경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8번 마 아담 셰프는 인정을 하지만은 나머지 마필들은 좀 현장에서 확인은 해야 될 그런 경기입니다. 그래요. 아담스 애플 공백 적응 맞췄고 그리고 뛰었던 편성이 얘가 뛰었던 편성은 지금 다 상위군에 올라가는 말들 센 말들하고 뛰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직전 편성도 워낙 셌고요. 마이윈, 한강 챔프 그런 편성이었고 아담스 애플이 휴양전에 오전에 1승 2차 2위를 했던 마필입니다. 1300은 예전에 1300을 선행으로 그냥 한 바퀴 뺑 잡아 돌렸던 기억도 나는데 아담스 애플 공백 적응 마친 찬스다. 자, 이번에는 강하게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자, 이걸 중심으로 공략들 간다고 하니까 현장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7경주로 갑시다. 혼합 4군 1200m. 자, 이번 경주는 혼합 4군에는 말들은 다들 기록형 마필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국선 마필들이 한 2마리가 있죠. 제가 그래서 조건이 좋아진 마필들을 중심으로 공략 들어가는 추천을 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국선 마필이 3번마 동쪽 글로리. 자, 이번 경주는 부담이 직전 56. 이 말이 최근에 계속해서 56 다른데 팬 여러분들이 이번 경주는 핸디캡입니다. 근데 최근에
마사에서 핸디캡이 아닌 별정 A형 경주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4세 이상은 56, 앞말은 또 이렇게 빼주고, 이렇게 54, 3살짜리 54, 56, 이런 별정 A형 경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번 같이 계속 56, 56 달다가 지금은 핸디캡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52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주 방식에 따른 부담 중량을 잘 체크를 해주죠. 지금 52로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혼합 4군에 강자가 없는 편성이죠. 최근에 외산 4군이, 혼합 4군이 약합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기간에 외산 마필들 사오지를 못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능력 있는 신마들이 받쳐주지를 않으니까 매일 혼합 4군에 머물러 있는 놈들은 매번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걔네들이 발전을 하면은, 그리고 능력이 뛰어나다면 곧 승권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남아있는 혼합 4군에 남아있는 말들은 능력이 더 이상 기대치가 없는 그런 아주 부진한 마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산 마필들 항시 조심하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3번 동쪽 글로리 4kg나 가벼워져 있는 찬스고, 그리고 8번마 그레이트 썬더가 요것도 뛰었던 편성을 보시면은 직전 또 이번 경주에 나오는 퀵실버 키트 같이 뛰었습니다만은 그 편성도 셌죠. 그 전에 교령득수가 지난주 또 들었습니다. 아연이 타고 교령득수, 마이트키. 그 전에는 보면은 승부사 3세 대선경주 지난달에 먹었죠. 최강킨. 뛰었던 편성으로 보면은 8번마 그레이트 썬더가 가장 센 데서 또 뛰었습니다. 지금 1200이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국산마 3번, 8번이 있고요. 외산마필로는 7번마 퀵실버 키튼이 좀 나은 전력인데 부중이 지금 58입니다. 극복하느냐 못하느냐,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6번마 퀵클리선, 이거는 선행을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출전 주기가 좀 길었었는데 선행 가면은 당일 주로 영향에서 덕을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4번마 광해는 아직 노출이 덜 된 마필, 장기간 휴양하고 나오는 마필. 9번마 럭키시 앰플에도 같은 4번 광해와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보여줄 거는 더 있는데 휴양했던 마필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 경기 6번마 퀵클리선이 워낙 스타트 능력이 뛰어난 마필입니다. 그런데 그 6번마 퀵클리선은 어깨가 부드럽지 못해가지고 보폭이 늘지 않는 체형을 가지고 있고, 7번마 퀵실버 키트는 제가 이 마필은 항상 불안하다고 했던 마필입니다. 원래 이 마필이 이겨 있을 때 그때 조교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간신히 한번 이착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인기모가 됐던 마필인데 체형 자체가 보폭이 늘지 않는 체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 마필들이 실수를 하면은 올라올 수 있지만은 경쟁력 있는 마필 아니에요, 이것은. 4번마 광해는 이거 굉장히 잘해놨어요, 이거 지금. 은백힘이 있더라도 힘도 좋고 병합대 보면은 굉장히 그 전에 데뷔를 칠 때는 걸음이 뻔하고 유연성이 전혀 없었던 마필이 지금 휴양하고 나서 굉장히 부드러워진 마필이 4번마 광해. 동쪽 끌레리는 나 솔직히 이거 여러 번 추천했던 마필인데, 나 이거 진짜 망신 여러 번 준 마필. 1200. 동수가 큐엘하고 52를 못하나? 못할 거예요. 비슷한 것 같아. 체중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거는 나 왜 못 들은지 이해가 안 가고. 그레이트 썬더는 지금 순간하고 상대를 잘못 만나가지고 일단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경주는 일단은 제가 국산 마필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갑니다. 국산 마필 가지고 해봐야 국산 마필 2마리죠. 3번, 8번. 여기에 외산 마필 현장에서 봐서 한 마리만 가져가면서 일단은 한 3마리 정도로만 압축해서 한번 똘똘 말아 드릴 테니까 이번 현장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번 경주에서는 좀 다소한 배당을 좀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7경주 현장 슈퍼 많이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8경주입니다. 혼합 4군 1200. 지난 7경주가 혼합 4군 1200. 이건 또 혼합 4군 1200. 이것도 분할된 겁니다. 육군이 4개로 또 분할되어 있었죠. 그리고 혼합 4군이 또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국산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기 말들이. 그러니까 앞경주에 뛰었던 국산 4군 말들 여기 나오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앞경주에 선택한 국산 마필들이 훨씬 용이하죠. 여기는요, 국산마인데 1번 원표가 쑥 세죠. 2번 라운더 제트 세죠. 3번 뭐 럭키 재산 또 이것도 뭐 휴양하고 뭐 출전 주기가 계속 불안합니다만은 이것도 무지막장 선행이죠. 6번 뭐 원더케이 요게 최대의 변수가 됩니다. 이것도 뛰었던 편성이 아주 센 말들하고 많이 뛰었습니다. 6살짜리지만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가 선행 경합이 좀 이루어질 수 있으면은 이거 따라오면은 뒤집을 수 있는 말이고요. 10번 스롱볼처 글쎄요. 이거는 말은 뭐 이거는 일단은 뭐 상태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거리 1400대다 내려왔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알아서 받치면 되겠고요. 여기도 만만하게 볼 레이스가 아닙니다. 눈에 보면 1, 2 한 방 아니니까 결코 만만한 경주는 아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추천 레이스로 선택했습니다. 안 의원님. 1번만 우편가속은 자, 이마필은 이제 대상 경주를 계속 뛰다 보니까 1400까지 막 뛰고 그런 마필. 1200이니까 굳이 앞을 안 간다 하더라도 저는 가능할 수 있는. 그래요? 얘는 네. 지난번부터 따라갔죠. 문제는 2번만 라운드 제트인데 이 마필이 계속 선행 가서 입장하는 마필. 선행을 못 갈 경우는 어떻게 될라냐. 솔직히 그래요. 뭐를 안 맞아봤기 때문에 이건 검증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럭키 재산은 세금은 작은 단점이 있지만 근성만큼 굉장히 좋고 단거리에서는 항상 경쟁력이 있는 마필. 얘가 나오면 막 터져. 얘가 못 워낙 스타트가 빠르죠. 지금. 비셔스 나가지고. 근데 6번만 언더케이가 야 이게 전번에 뛰는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 와 스타트도 빨라. 이게 논스톱 리오도 저거 형체라 전번부터 칼라고 했는데 레이서 너무 빨라. 이거 앞에 무너지면 오르죠. 왜냐면 2번이 무너지면은 2번, 3번이 제가 볼 때는 죽기 살기로 싸울 것 같아요. 아니 논스톱이가 지금 형체리가 전번부터 이걸 지금 칼라고 있거든. 하여튼 7번은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 인정하고 싶고 나머지 풀타기 좀 혼자 같아. 1번만 원백 가속은 이제 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 근데 2세 때 대상 경주에 나가는 말들 스페이트양 WG 승부사 얘네들하고 계속 뛰다 보니까 기가 좀 죽고 마필이 좀 밸런스가 흐트러지면서 조금 슬럼프에 빠졌었는데 지난 경주를 통해서 이제 제 컨디션을 찾았어요. 찾고 지난번 1200이었는데 그래도 14초대 타이밍을 끊었어요. 근데 이번 경주가 1200인데 이번 라운더 제트가 편하게 선행을 가면은 고치겠죠. 그러나 3번 럭키 재산이 자기가 못 가더라도 이 말이 무지막지하게 또 선행 가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외곽에 또 한 마리 더 있죠. 9번 광양으뜸이라는 말인데 얘도 예전에 또 일각연시. 얘도 뭐 무지막지하게 또 들이대는 말이에요. 그럼 자칫 결국 1번 원평 가속도 압박을 해나갈 거고 그렇다 보면 자칫 너무 땡땡 굳어 들어오는 편성은 아니기 때문에 다수간의 배당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번 원평 가속은 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가겠습니다. 하고 후차권에 다수간 배당을 낼 수 있는 마필 제가 4씩 한 마디 노리고 있습니다. 마필 쪼고 갑니다. 그러니까 좀 사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고마필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한번 공략할 테니까 현장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자, 하루더 마지막 경주까지 왔습니다. 혼합 3등급 1800. 자, 지난번 같이 뛴 말 6번 남산의 별. 1번만 정문에 있어. 그때 그때 당시 6번 발베니하고 무서운 기수 기승했던 1호 경마에 나오는 사련이 퀸이라는 마필이
저는 발베니가 그래도 앞에 갈 줄 알았더니 발베니가 스타트에 조금 약점을 보이면서 외곽 좀 사행하면서 선행을 못 가고 사레니 퀸이 선행을 나갔는데 남산의 별은 9번 게이트에서 빨리 붙인다고 붙였는데 아주 불리한 전개를 했습니다. 외곽 밀리고 3, 4코너 했다 외곽 신나게 돌고 그렇게 하고도 입상을 성공했고요. 그러니까 남산의 별이 최근에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날도 보니까 상태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근데 일본맛 전문 에이스는 비인기 마필이었죠. 같이 뛰던 말인데 워낙에 추입하는 스타트가 늦고 맨 바닥에서 올라오는 말인데 그때 다비니가 엄청 참고 오다가 마지막에 한 발 쓰면서 아주 잘 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때는 기술 다비니가 워낙에 잘 찼다. 그렇게 저는 평을 내리고 싶고요. 자, 이번에 처밤의 기수인데 어떻게 탈지 모르겠습니다. 마필 상태는 직전도 나름 이상이 없이 좋았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무겁고 상대가 좀 세서 제대로 된 승부를 안 하고 있는 2번 도란 뽀빠이. 이 말이 작년 10월 달에 추위받은 능력이라면 됐는데 꼭 요번 근래에는 58, 57 직전 또 56 계속해서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고 이렇다 보니까 제대로 된 승부를 못하고 있는데 도란 뽀빠이 됩니다. 여기 3번만 TK 파이어 같은 경우는 상승세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담이 4kg가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불리합니다. 그러나 워낙 상승세고요. 그의 말 8번만 제왕의 별 7살. 이 제왕의 별이 승부가 걸리면 이거 사실 장추열 기수가 더 잘 타는데 이건 2억 기수가 탔고 장추열 기수 10분 골든 서비스를 타는데 이 골든 서비스를 또 장추열 기수 왜 탔죠? 모르겠습니다. 여튼 기수가 좀 바뀌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었네. 이게 지금 전문에서 이네스 보면 제가 뚱뚱 터지는데요. 그때 발베니가 안토니 기수가 죽으면 진짜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발베니는 그냥 앞에 간다 생각하고 그냥 생각이 됐더니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형, 팔뚝권 조심해. 그래. 내가 원래 그런 정보 안 듣거든. 내가 하도 정보를 많이 들어야 질려가지고 팔뚝권 조심하라고 그러더라고. 좀 썼어. 내가 소스에 질려가지고 내가 원래 안 들었거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정문에서는 진짜 훌륭한 체형의 보폭도 주고 아무 하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맘때 4군 때도 내가 안 된다 한 이유가 발을 안 바꿔요, 발을. 근데 임다빈 기수가 저게 탁할 때 그 임다빈 기수가 그걸 알고 고쳤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날 내가 발변에 육설을 했거든. 근데 최범환 기수는 이 말이 계속 인기 끈 이유는 체형도 좋고 보폭도 좋은데 발을 안 바꿔. 근데 또 지금 최범환 기수가 또 아무 생각 없이 옛날같이 또 조교를 또 하고 있어요. 이건 좀 불안해. 2번마 도랑 뽀빠이는 또 지금 안토니가 아니라 정상적 했어. 정상적. 3번마 티켓 파이어는 제가 직진은 이거 힘으로 뛰니까 자신있게 믿었는데 이번 주는 영 마필 상태가 아니에요. 6번마 남산의 별은 이제 걸음발 퇴했고 또 병하고 주기를 잘해놓고. 1번마 정문에서는 아무튼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저는 2번마 도랑 뽀빠이를 한 번 더 믿고 싶어요. 도란 뽀빠이 타이밍이 도래한 것 같아요. 지금 56이잖아요. 지금 잠자고 있다가 처음으로 또 조교를 한다 만투니까. 그리고 솔직히 도란 뽀빠이는 최근에 그래도 3등급에서 강자들이죠. 지난번 센스쟁이 또 들었지. 센스쟁이 마이트 그 전에 춘산 경합도 센 편성이었고 내가 볼 때 앞에 나올 것 같아. 앞에는 못 가고 각질성 워낙에 맨날 뒤에서 오는 스타일이니까 이게 남산의 별하고 사실 지난번에 정문에서 뛴 편성 그래도 편성 경합도가 세지는 않았어요. 세영이 하나 선행하고 특별히 없었는 그런 편성이었고 도란 뽀빠이가 뛰었던 편성은 셉니다 사실. 도란 뽀빠이가 예전에 발베니 선행 갔을 때도 때려잡았죠. 10월 달에 보면은. 근데 이 도란 뽀빠이는 당일 주도 좀 보시고 그리고 추입 타이밍 갖출 수 있는 찬스입니다. 왜냐면 이런 게 자세히 보시면은
선행을 내가 선행이라고 확실히 끌말.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5번 황금애가 선행을 끌겠죠. 예? 예전 같으면 휴양 안 했으면. 휴양해도 뭐 얘가 선행을 끌 정도죠. 선행마가 없어요. 남산의 별은 얘는 뭐 선행이라 하기보다는 뭐 다른 경주에서는 보통 선익으로 뜨는 말. 얘가 선행가 할 수도 있겠네. 남산의 별이. 그럼 그러니까 6분, 뭐 10분 있으면 사람 6분, 10분에서는 원래 선행이에요. 10분이 앞에 원래 10분이 빠르나? 원래 10분 가려고 하면 10분이 빠르잖아. 근데 요즘은 또 시동창게 나가지도 않고 이러니까. 내가 볼 때는 6번이 상대도 없으니까 빨리 나갈 것 같아. 그래서 남산의 별이 선행을 끌면은 굉장히 느립니다. 이거 뭐 빠르지를 않죠. 13초 때 끊는 선행마들이 한 마리도 없어요. 예전 같은 5번 황금애가 좀 시원하게 끌 텐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남산의 별을 저는 개인적으로 뭐 뻔히 팔리지만은 남산의 별을 놓고 가고 싶은데 이번만 도란 뽀빠이는 이번이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노려봐 주시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이렇게 바닥을 쳐서 그렇지. 그러나 뛰었던 편성은 한 클래스 위에, 요거는 그러니까 3등급의 최하위권이고, 저 도란 뽀빠이가 뛰었던 편성은 3등급의 중상위권 말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도란 뽀빠이가 이번이 충분히 추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도래했다. 한번 노려보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 있습니다. 배당의 메리트도 좋고요. 어차피 6번, 1번 같이 뛴 말들은 뭐 대길로 뚫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뽀빠이 놓고 두 방을 때리셔도 좋고요. 그거는 현장에서 보시고 팬 여러분들이 메리트 있는 쪽으로 공략을 하시고 주로도 좀 보시고 컨디션도 좀 보시고 여러모로 살피고 배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들이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구경주까지 보는데 오전 경주에 워낙에 부진말들 축은 하나 서 있고 또 부진말 중에 또 축은 또 하나 서 있고 힘도 못 주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고 홀짝 게임에서 또 져버리고 이러면은 만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오전 경주는 느낌이 올 때까지 좀 참으십시오.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패를 엎어버리듯이 카드 칠지 패 엎듯이 경화는 고스톱 칠때 연사 없잖아요. 고스톱 칠때 연사 걸리니까 나빠도 쳐야 되지만은 경화는 아니면은 핸드폰 좋잖아요. 요즘 핸드폰 팬 여러분들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이거 배팅 많이 하잖아요. 메리트 없으면은 그리고 유튜브 보면서 좀 다음 경주를 공부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다른 거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즐기시다가 전 느낌 오는 경주까지 좀 참고 배팅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1경주부터 계속 달려 들어가가지고 홀짝 게임에서 지고 이상한 놈 들어오고 이러면은 정령 또 배팅할 때 보던 정작 배팅할 때 되면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는 절대 범하지 마시고 오전 경주는 가급적 조금 약하게 즐기시고 중후반부에 좀 배팅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추천 레이스는 반드시 현장도 한번 함께 해 주셔서 승리하는 기쁨을 만끽했으면 합니다. 저희들은 일요 경마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